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숨은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과학관엽 동물원 오늘도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제는 뒤에 보니까 말인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네. 보통 말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? 말하면 뭐 스포츠, 네. 승마가 그렇죠. 떠오르잖아요. 요즘에는 뭐 허리 근육 강화에도 좋고 네, 하체 단련에도 맞습니다.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타시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 말 타는 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일단 멋있잖아요. 그렇죠. 좀 네. 말이 생긴 게 좀 멋있고 고급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렇게 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고급 스포츠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. 오늘은 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네. 우선 이 말이 덩치가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. 네. 덩치로 보면 가장 큰 말의 경우는 몸무게가 1톤까지도 달하고요. 예. 이 말의 경우는 주로 마차를 끄는 데 쓰이던 말입니다. 제가 직접 이 큰 말을 봤는데 머리 크기만 해도 아주 압도적으로 정말 크더라고요. 예. 하지만 성격은 굉장히 온순한 편입니다. 이 반대로 가장 작은 말의 경우는 보통 몸무게가 80에서 120kg 정도로 높이도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. 뭐 골든 리트리버 같이 덩치 큰 개 정도 크기하고 비교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보통은 애완용이나 관상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예. 보시는 오. 것처럼 저렇게 머리도 닦고 있네요. 네,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예, 뭐 마차도 끌고 뭐 승마용 말도 있고 관상용도 있고 말이 뭐 여러 곳에 쓰이고 있네요. 네, 말은 사실 정확히 구분하면 100여 종이 넘습니다. 아. 그래서 주로 이렇게 용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. 네. 크게 달리기를 하는 경주용 말,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고 활동할 수 있는 승용마, 또 농사일을 하는 말도 있고요.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애완용 말도 요즘엔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. 그럼 말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 쓰임새에 따라서 종이 달라지나요? 네, 말을 또 기질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거든요. 아.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안정되고 차분한 성격의 말을 콜드블러드라고 하고요. 상대적으로 흥분을 잘하고 또 가볍게 잘 뛰는 말들을 핫블러드라고 합니다. 아하. 이 둘의 중간 정도 기질을 가진 아주 보편적인 말을 웜블러드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기질에 따라 종이 나뉘니까 각각의 이제 쓰임새에 맞게 맞는 종을 골라서 쓰게 되는 거죠. 예, 뭐 차가운 비, 냉혈, 뭐 네, 따뜻한 비, 이렇게 맞습니다. 재밌는데요. 근데 말하면 뭐니 해도 경주 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리곤 하는데 경주말은 그러면 좀 뜨거운 피를 가진 말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활발하고 아주 활력이 넘쳐야겠죠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핫블러드에 속한 종을 쓰게 됩니다. 국제적으로는 이 서러브레드라는 종을 경주마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서러브레드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철저하게 기르다 이런 뜻인데요. 워낙에 이제 진화적으로 잘 달리도록 발달한 말들을 서로 이제 잘 달리는 아이들끼리 교배를 해서 네. 속도도 더 뛰어나고 힘이 넘치도록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. 아, 그럼 국제적으로 경주마의 품종은 이 서러브레드 하나로 정해진 건가요? 네, 지금은 공인된 종이 서러브레드 종입니다. 아, 네. 또 이 서러브레드 종이 그만큼 워낙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. 말의 경우는 혈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계와 모계가 모두 8대, 8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품종이 확인돼야 하고요. 또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전자뿐만 아니라 혈액형 감정까지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 경주마가 될 수 있습니다. 예, 뭐 혈통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데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만큼 관리도 엄격하게 하고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경주마가 시속 70km까지 최대 네.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요. 뭐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본 치타의 경우는 시속 100km도 달렸잖아요. 뭐 네.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덩치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주 빨리 달리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맞아요. 경주마가 달리는 걸 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. 네. 이렇게 다른 말들 중에서 유독 경주마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이 가장 큰 힘은 다리에 있는데요. 다리가 아주 길고 경주마는 보통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. 보폭이 넓기 때문에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거고요. 또 말은 다리뼈가 가볍고 근육이 무겁게 발달을 했습니다. 특히 경주마의 경우는 달리는데 불필요한 근육이 많이 쇠퇴했습니다. 그래서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말이 달리는 걸 보면은 정말 길고 또 긴 만큼 탄탄한 다리에 눈길이 가는데
우리가 흔히 하체가 발달 잘 되어 있으면 말 근육 같다 그렇죠. 이렇게 얘기를 말근육이라고 하잖아요. 하죠. 그 얘기가 저기서 나온 것 같아요. 네. 근육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혹시 말이 서서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, 계시나요? 그래요? 네.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이렇게 말이 서서 잘 수 있는 것도 다리의 구조 덕분입니다. 네. 말 뒷다리의 관절이나 인대가 에너지를 보존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사람의 경우는 근육과 인대의 힘을 합쳐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. 말은 근육이 힘이 없어도 인대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. 근육을 쓰지 않으니까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자면서도 체중을 지탱을 할 수 있는 거죠. 아, 네. 인대만으로도 서 있을 수 있다니 좀 신기한데요. 네. 역시 근육은 쓸 때 확실히 쓰고 쉴 때는 확실히 쉬어주는 것 같네요. 네. 빠른 속력을 내는 경주마의 과학 역시 다리에 있었네요. 네, 아무래도 뭐 다리 비중이 가장 크긴 한데요. 네. 또 한 가지 특징을 들자면 경주마의 심장이 사람보다 17배 정도 큽니다. 17배나요? 네, 이 중학생의 머리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심장이 큰 만큼 한 번 박동할 때 뿜어내는 혈액의 양도 많아서 보통 사람의 1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. 아무리 빨리 달려도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역시 또 많은 힘이 필요한 만큼 심장도 큽니다. 네. 근데 경주마를 보면요, 뭔가 얼굴에다 씌워놓고서 옆에를 가려놓은 것 같은 네네. 장치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게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인가요? 네, 말이 달릴 때 보면 이렇게 가려놓고 예.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아하. 사람과 달리 말은 눈이 양 옆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야가 거의 360도에 가깝습니다. 아. 우선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. 말의 시야는 이제 그 파노라마 사진처럼 그 길게 그 경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갖춰져 있고 또 색깔도 일부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말이 겁이 많기 때문에 그 양 옆에 시야를 가려주면 앞에 이렇게 달리거나 움직이는데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시야를 좀 가려주기도 합니다. 네, 거의 360도 파노라마 사진처럼 사방을 다 본다니까 좀 네. 부러운데요. 네. 그런데 이 말이 달릴 때도 참 멋있지만 말 발굽 소리가 참 인상적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말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는 이 발굽에 작용하는 충격이 몸무게의 8배에 해당한다고 아. 합니다. 그만큼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이 말 발굽 덕분인데요. 말 발굽은 보통 손톱처럼 한 달에 8에서 9mm 정도 자라기 때문에 꾸준히 깎아줘야 되고요. 특히 경주마의 경우는 발굽이 빨리 자라니까 그만큼 편자가 아주 중요합니다. 아, 네. 편자. 뭐 사람으로 치면 신발 같은 건데 말발굽에 맞습니다. 끼우는 그런 네, 거죠? 말 발굽에 이렇게 박아주는 예. 건데요.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마모된 편자를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. 아, 그럼 편자를 어떻게 바꿔주는 건가요? 우선은 먼저 이 낡은 편자를 빼줘야겠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처럼 자라난 굽을 깨끗이 깎아줘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수평이 되도록 발굽을 정리한 뒤에 이제 새 편자를 맞춰주게 되는데요. 이 쇠로 된 편자를 불에 달군 뒤에 정교하게 다듬어서 말의 발굽에 꼭 맞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보시면 지금 편자를 다듬고 있고요. 저 예. 과정에서 이제 수평이 아주 잘 맞아야 되거든요. 아하. 이렇게 쇠를 망치로 두드려서 이제 말의 발굽에 꼭 맞게 달아줘야 합니다. 발굽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발굽이 자칫하면 깨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저렇게 불에 달고서 하는 걸 보니까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. 저도 옆에서 같은 걱정을 계속 했었습니다. 그렇지만 다행히도 말발굽 가장자리에는 신경이 없고요. 아. 또 열에도 아주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편자를 달아주게 되면 발굽의 단백질 성분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편자가 밀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만큼 편자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? 네, 지금 이 앞서 보신 분들을 장제사라고 합니다. 그 편자 교체가 이렇게 모든 과정이 손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숙련된 장제사의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예, 아까 편자 갈아주는데 말이 순하게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네. 다행히 발이 아프진 않은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졸고 있었습니다. 그래요. 네. 편안하게. 역시 신경이 없는 부분 다행입니다. 자, 말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았네요.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